그냥 잘 그리고 좋은 것과 상업적으로 쓰일 만한 좋은 그림은 다르다는 걸 뒤늦게야 저도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림작가 제킴입니다. 저는 그동안 12년간 활동을 해오면서 그림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돈을 벌어오고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주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외주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3가지 과정을 설명드리고 저만의 경험과 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분야의 외주를 하고 싶은지 결정한다. 외주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일러스트만 해도 출판 쪽 일러스트, 게임 일러스트, 패키지나 상품, 광고, 영상 일러스트, 정말 생각보다 넓은 분야의 그림들이 쓰이고 있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그림으로 외주 작업을 하고 싶다면 그 분야 중에 어떤 쪽을 하고 싶은지 먼저 다양하게 보면서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포트폴리오를 그 방향에 맞추어 그려나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잡지 않고 그냥 그림을 그려왔었어요. 그래서인지 일을 해온 분야도 초반에는 정말 중구난방으로 다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학생 때부터 일찍 그림으로 돈을 버는 경험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냥 그리던 시기라서 닥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 스타일이 없이 기술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들을 그리다 보니 나중에는 그 그림들을 내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깨달은 후에는 좀 더 나의 색을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일들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조금 더 일찍 그런 방향을 잡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가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가 그렇게 다양한 작업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의 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해보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대신 중요한 포인트는 점점 길을 좁혀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작가의 연차가 쌓이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작가를 볼 때 기대하는 건 그 사람만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너무 다양한 분야의 작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색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방향성을 잡고 시작하는 게 좋겠지만 아직 어떤 쪽으로 할지 모르겠고 스타일도 정해지지 않았다면 먼저 다양하게 그려보면서 시작해보세요. 다른 작가님들이 했던 프로젝트들을 돌아보다가 나도 이런 작업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면 가상으로 자신이 외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그리며 연습하다 보면 내가 더 좋아하는 분야나 그림체가 조금씩 더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방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든다입니다. 하고자 하는 방향이 생겼다면 이제 그에 맞게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줘야 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포트폴리오겠죠. 예를 들면 동화책 일러스트를 주로 하고 싶은 작가의 포트폴리오에는 동화 일러스트가 많이 있을 거고 게임 쪽 일러스트를 하고 싶은 작가는 게임 일러스트에 어울리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작업에 잘 어울리는 그림체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그런데 분야가 먼저가 아니라 그림체가 먼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그림체에 어울리는 분야는 어떤 걸까 하며 반대로 생각해 보는 방법도 가능해요. 저는 한때 그림을 패턴처럼 그리는 것에 빠져서 한참 도형과 패턴을 그렸었어요. 그땐 그냥 좋아서 그린 거지 그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며 그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계속 그리다 보니 신기하게도 그런 패턴 일러스트가 적용될 만한 프로젝트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품 패키지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를 하게 되었었고 패턴 일러스트를 컨셉으로 컬러링북 제안도 와서 출시를 하게 되었었어요. 지금이라면 그 작업이 어떻게 확장이 될 수도 있겠다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맞춰 그렸겠지만 그때처럼 그냥 좋아서 그리다 보니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림 스타일이 먼저 확실히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젝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 원하는 외주 쪽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 그림 스타일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무엇을 더 중심으로 잡고 해나갈지를 정하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고 나면 그 다음 3번째는 최대한 많이 홍보를 한다입니다. 앞전 영상에서 말했던 SNS를 많이 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개인 홈페이지를 비롯한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을 다 이용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상그림, 노트폴리오, 그라폴리오, 해외 사이트는 비엔스를 이용해서 잘 정리해 올리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오프라인으로 포트폴리오 책자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에이전시나 회사에 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메일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파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저는 아직은 그렇게 먼저 직접적으로 보낸 적은 없었는데 아마 먼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했다면 기회도 더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저도 진짜로 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일이 생기면 먼저 제안을 하는 것도 시도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가들마다 일이 들어오는 경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 들어오는 문의는 주로 상그림이나 노트폴리오를 통해 보고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를 주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상그림은 출판 쪽 일러스트 관계자분들이 많이 보는 듯하니 그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히 해외에서 프로젝트 문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도 프랑스에서 영상을 만드는 제작사 감독님이 제 그림을 보시고 문의를 주셨었어요. 너무 궁금해서 어디에서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건지 물어보니 인스타그램을 통해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좀 더 글로벌한 사이트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의 클라이언트에게도 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꼭 국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비엔스 같은 해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영어 해시태그를 함께 걸어서 해외 팬이나 유저들도 볼 수 있는 계정으로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해외를 타겟으로 유튜브도 채널을 하나 더 개설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림은 정말 큰 장점이 꼭 설명이나 말이 필요 없이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해외 진출도 분명 가능한 분야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좀 더 넓게 보고 준비하며 그려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저도 영상에서 계속 말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막연히 혼자 그림만 그린다면 아무도 알아봐주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먼저 작업 방향을 잡고 열심히 실력을 쌓은 다음 최대한 모든 홍보 방법을 활용해서 그림을 알리고 계속 꾸준히 그린다면 분명 어떤 방향으로든 기회는 생겨날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또 잘 방향을 잡고 앞으로 그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야말로 방향성 없이 그냥 그려오다 보니 기존의 포트폴리오가 보통의 클라이언트들이 많이 선호할 만한 그림 스타일은 아니란 걸 최근에 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일을 하기도 했지만 꾸준하게 어떤 한 분야 쪽으로 작업을 해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잘 그리고 좋은 것과 상업적으로 쓰일 만한 좋은 그림은 다르다는 걸 뒤늦게야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SNS에서 보통 대중들이 좋아해주는 그림과 실제적으로 외주 문의가 들어오는 그림도 다른 경우가 많아요. 외주는 단순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작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성에 맞게 그리는 작가를 찾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업적으로 쓰이는 그림들이 어떤 스타일인지 조사를 해보고 거기에 좀 더 맞춰서 개인 작업을 그려나가는 게 외주를 받기에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팁으로 제가 프로젝트나 그림들을 보며 느꼈던 외주를 잘 받는 그림 스타일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그냥 제가 판단한 거라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림을 그릴 때 남녀노소 캐릭터들을 다양하게 그려보는 게 외주 작업을 하기에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또한 계절감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보통은 더 밝고 긍정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그림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의 그림이 외주를 받을 확률이 더 높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요즘 새롭게 사람 캐릭터를 그려가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원래 저는 사람 캐릭터는 거의 안 그렸었는데요. 그래서 들어오는 외주나 프로젝트들도 보면 어떤 동물 캐릭터 디자인이나 패턴 일러스트 같은 쪽은 많이 했었지만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은 의뢰를 받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사람을 아예 못 그리는 건 아니었지만 제 포트폴리오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이언트들이 작가를 찾을 때 사람이 등장하는 작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 그림을 배제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작업을 쭉 해보니 상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림은 아무래도 사람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소재만 그리지 말고 좀 더 넓혀서 그려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만의 스타일로 사람 캐릭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리다 보니 또 그런 작품들도 재미있어지면서 제 사람 캐릭터를 활용한 외주 프로젝트들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모든 걸 상업적인 일에 맞추어서 그릴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외주를 많이 하고 싶다면 최대한 그 방향에 맞춰서 그려보는 게 좋아요. 이건 사실 작가의 선택이겠죠. 왜냐면 그림으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외주가 다는 아니니까요. 그럼 오늘 외주를 잘 받는 방법에 대한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른 좋은 팁이나 내용이 있으신 분은 함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과정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